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시죠? 예전에는 소주 반 병쯤은 아무렇지 않게 마셨는데 요즘은 두세 잔만 마셔도 다음날 하루 종일 힘이 빠지고 머리가 무겁고 속이 쓰리고 내가 언제 이렇게 약해졌나 싶은 순간이 있으실 겁니다. 왜 그럴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바로 우리의 몸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술은 단순한 기호품이 아닙니다. 젊을 때는 술이 친구와의 관계, 직장의 동료의 인생의 즐거움과 맞닿아 있었지요. 나이가 들어서도 술은 여전히 우리 삶의 한 부분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나이가 들면서 술이 우리 몸에 작용하는 방식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술을 무조건 끊어야 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오히려 무조건적인 금주는 스트레스가 되고 사회적 관계를 단절시키기도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저는 술을 끊지 않고도 건강을 지키는 방법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방법은 단순히 개인의 경험담이 아니라 의학적 근거가 있고 실제로 많은 어르신들이 실천하며 효과를 본 방법이기도 합니다. 술 자체보다 무서운 것은 습관입니다. 술이 나쁘다, 누구나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정말 문제는 술 그 자체일까요?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가 술을 어떻게 마셔왔는가, 바로 습관에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간이 튼튼했습니다. 위장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소주 한 병, 두 병을 마셔도 다음날 아침이면 씻은 듯이 괜찮았죠. 하지만 나이가 들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간의 해독 능력은 점점 떨어지고 위벽은 얇아지고 혈관은 더 약해집니다. 같은 양의 술이라도 예전보다 훨씬 큰 부담이 몸에 남습니다. 즉, 술을 마시는 양이 아니라 마시는 방식과 습관이 우리의 건강을 좌우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습관으로 술을 마시면 조금만 마셔도 몸은 버티지 못합니다. 그러나 올바른 습관을 가지면 술을 즐기면서도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술을 마시기 전 반드시 지켜야 할 준비가 있습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단계는 술을 마시기 전입니다. 첫째, 공복에 술을 드시면 절대 안 됩니다. 빈속에 들어간 술은 바로 혈관으로 흡수돼 간을 공격합니다. 또 위벽을 자극해 속쓰림을 만들고 혈당을 급격히 떨어뜨려 어지럼증을 일으킵니다. 둘째, 반드시 위를 지켜야 합니다. 삶은 달걀, 치즈, 바나나, 우유 한 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작은 음식들이 위벽을 보호하고 알코올 흡수를 늦춰줍니다. 이렇게만 해도 술이 천천히 들어오니 간이 처리할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셋째, 물을 미리 드셔야 합니다. 술은 체내 수분을 빼앗아 탈수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숙취가 심해지죠. 술을 마시기 전에 미지근한 물 한 컵을 마셔두는 것. 이게 바로 다음 날을 살려주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술잔을 들기 전에 하는 이 작은 준비가 그날 밤에 술자리를 즐겁게 하고 다음 날 아침을 가볍게 만들어줍니다. 이제 술자리에 앉았습니다. 이 순간부터는 여러분의 선택이 내일의 몸을 좌우합니다. 첫째, 천천히 마셔야 합니다. 술잔을 들고 원샷을 하거나 잔이 빌 때마다 곧바로 채워 마시는 습관은 가장 해롭습니다. 한 잔을 아주 천천히 드셔야 합니다. 그래야 간이 알코올을 처리할 시간을 가집니다. 둘째, 물과 함께 마셔야 합니다. 술 한 잔을 마셨다면 물 한 잔을 곁들이십시오. 알코올 농도를 희석하고 숙취를 크게 줄여줍니다. 셋째, 안주를 현명하게 고르셔야 합니다. 술에 맞는 안주라고 다 좋은 게 아닙니다. 튀김이나 짠 음식은 오히려 위와 간에 부담을 줍니다. 대신 단백질과 지방이 들어있는 치즈, 두부, 고기, 땅콩 같은 음식이 위벽을 보호합니다. 넷째, 주량을 미리 정해두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도록 나는 오늘 소주 반 병까지만, 맥주 두 잔까지만, 이렇게 스스로 선을 긋는 겁니다. 다섯째, 잔을 늘 비우지 말고 조금 남겨두는 것도 좋은 요령입니다. 잔이 비어있으면 바로 채워주니까 술이 빨리 들어옵니다. 조금 남겨두면 채워주는 속도를 늦출 수 있습니다. 이 작은 습관들이 바로 여러분의 간과 심장, 그리고 뇌를 지켜주는 방패가 됩니다. 자, 이제 술을 마신 다음입니다.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회복 속도가 달라집니다. 잠들기 전에 반드시 물을 한 컵 마셔야 합니다. 탈수를 막아줍니다. 또 바로 눕지 말고 간단히 샤워와 양치를 한 뒤 잠자리에 드는 것이 좋습니다. 아침에는 따뜻한 물이나 레몬물을 마시십시오. 간의 해독을 돕습니다. 그리고 바나나, 계란 같은 음식은 피로 회복에 큰 도움이 됩니다. 바나나는 칼륨을 보충해주고 계란에 들어있는 시스테인 성분이 알코올 분해를 촉진합니다. 국물도 좋습니다. 된장국, 미역국 같은 국물은 잃어버린 전해질을 보충해줍니다. 다만 무리한 운동은 피해야 합니다.
술이 채 빠지지 않은 상태에서 운동을 하면 탈수와 부상을 부릅니다. 대신 가벼운 산책, 가벼운 스트레칭 정도가 적당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약에 의존하지 마십시오. 숙취 때문에 두통약을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이 약들이 간과 위에 이중 부담을 줍니다. 숙취는 약으로 푸는 것이 아니라 물과 음식, 휴식으로 푸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술은 단독으로도 부담이 크지만 어떤 것과 함께 하느냐에 따라 위험이 훨씬 커집니다. 첫째, 술과 수면제를 함께 드시면 절대 안 됩니다. 호흡이 억제되어 생명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둘째, 술과 담배는 최악의 조합입니다. 각각도 위험하지만 함께하면 암의 발생 위험을 몇 배나 높입니다. 셋째, 술 마신 후 운동은 낙상과 골절의 위험을 부릅니다. 술이 아직 몸에 남아있을 때 몸을 무리하게 움직이는 건 사고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넷째, 과음은 가족 간의 갈등을 부릅니다. 술은 단순히 내 몸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의 평화와도 직결됩니다. 이 네 가지 조합만큼은 반드시 피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술은 얼마나 마셔야 안전할까요? 남성은 소주 한두 잔, 맥주 한 캔 정도. 여성은 그 절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매일 마시면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일주일에 최소한 이틀은 반드시 금주일로 두셔야 합니다. 그래야 간이 회복할 시간을 얻습니다. 또 연속으로 술을 마시지 마십시오. 하루 마셨다면 그 다음 날은 꼭 쉬어야 합니다. 간은 휴식이 필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 안전선은 점점 낮아집니다. 예전에는 소주 반 병이 괜찮았다 해도 지금은 두세 잔이 한계일 수 있습니다. 몸의 신호를 무시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술은 무조건 끊어야 하는 적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혜롭게 다스릴 때 술은 오히려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도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원칙은 가능한 꼭 실천해야 합니다. 공복에 술을 안 마시는 것, 술잔 옆에 물을 두는 것, 술 마신 다음 날 아침에 따뜻한 물을 마시는 것. 그 작은 실천이 여러분의 내일을 가볍게 하고 남은 생을 건강하고 활력 있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은 우연히 오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습관이 쌓여 큰 건강을 만듭니다. 함께 지혜롭게 술을 다스리며 건강한 노후를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